자, 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의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방금방 가죠, 여러분들. 자, 매일매일 헌법도 한 주, 하루 금방 일주가 가고요. 일주가 4번 합쳐지면 한 달이요. 그러면 2월, 3월, 4월 벌써 3개월이 와, 금방 갑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계속 가실 거 맞죠?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형생과 함께하는 매일 헌법 스타트. 자, 죄형법정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판례들, 최신 판례들이에요. 이거 다 알아두셔야 되는 판례들 맞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 12조, 13조, 27조 사항까지는 이게 인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조문이죠. 특히 27조 사항 무죄 추정권은 재판청권에 소속돼 있더라도 이게 재판청권에 관련 조문이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직접 관련된 건 인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13조 1항 여기에 행위시법주의 요게 써 있고, 그러니까 과거로 소급하지 마세요라는 말 속에 이 행위시법주의, 이 행위시법주의의 근거에서 우리는 법률로 보고 법의 근거에서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 형사법은 행위시법이라도 중대한 침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엄격성을 갖춰라 해서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자, 신체의 자유, 인신의 자유와 관련해서 죄형법정지, 죄와 형은 법률에 따라서 법이 없으면 죄도 없고 형도 없다. 다 아실 거예요. 행위 당시의 법이니까 아무리 범죄, 행위 당시의 법, 근데 개정이 돼서 재판 시에 가볍게 변해도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헌법의 2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조문을 둔 경우에 한해서는 뭐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 한해서는 재판시법으로 한다. 또는 확정 이후에 가볍게 됐을 때는 집행이나 징수를, 집행을 조금 면제한다. 뭐 이렇게 감경한다. 면제가 아니라 감경한다. 뭐 이런 조문을 따로 둔다면 법대로 가시면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헌법에는 행위시법주의를 그대로 가시면 돼요. 따라서 죄형법정지, 요 법정지의 법의 근거가 형식적 의미에 법률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법률만은 아니에요. 또 법률만은 아니고요.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법률에 두고 위임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 개별구체적 위임인데 여기에서 위임은 일반적인 개별구체적 위임보다도 더 엄격한 예측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이런 경우 예측 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는 자, 그 내용을 특정한다면 위임할 수 있다 해갖고 종류, 상한, 폭을 정한다면, 요게 다른 일반적인 위임에서 개별 구체적 위임하고 보다도 더 조금 엄격하게 정한다면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더 엄격하게 정한다면 위임할 수 있다 해서 예측 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예측 가능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종류, 상한, 폭, 종상법, 폭까지 정한다면 위임을 통해서 자, 법규명령, 행정입법 법규명령으로도 가능하다. 명령까지. 하지만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무리 그래도 조례 안 됩니다. 정관 안 됩니다. 정관, 조례 이런 거 형법에 위임은 안 돼요. 왜냐면 지방자치단체만의 고유한 형법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 정관 안 되고, 특히 정관, 이게 자치규약이라고도 하죠. 자치규약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정관도 안 되고 조례도 안 되는데, 근데 자치규약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는 단체법 같은 거, 조약, 정관이 단체법 같은 것도 들어가요. 이게 다 같은 얘기니까. 자치규약 안 된다, 그다음에 정관 안 된다, 조례 안 된다, 단체규약 안 된다, 법규명령까지만, 요 정도까지. 물론 법률에 준하는 게 형식적 법률 의미하는데, 법률에 준하는 위임도 되고, 또 여기 국회 동의받은 조약도 법률이고, 그 다음에 긴급명령 이런 것도 대신 법률급으로 해석을 하지만, 특히 여기 마라케시 협정 같은 경우는 국회 받은 조약으로서 관세법 위반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형사처벌을 두는 조항, 여기다 돈도 반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법률에 준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죠. 나머지 여러분들 아마 죄형법정지에서 법률을 탁 갖고 만들었으면 과거로 소급하지 말고, 왜 과거의 신뢰에 대한 부당한 박탈, 이건 허용하지 않으니까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장래에 대해서 적용할 때 과잉금지 원칙을 바라지 말 것, 준수할 것. 여기는 과거 신뢰보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급입법 금지, 소급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과잉금지 원칙 준수할 것. 그래갖고 법률을 탁 만들었을 때 이 법률을 잘 만들었다, 잘못 만들었다 평가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다 통과해야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적 검토를 조금, 물론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리가 돼야 문제를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자, 일단은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자, 징계 사유에 관한 법서. 이게 판례가요. 이게 부분은 내가 일단 간격을 떼야 되지만, 부분은 자, 범죄 구속 요건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사실상 단체협약 전부에 위임한 거. 요게 단체협약에 위임한 사건이 3개가 있어요. 위임 사건이 3개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3개가 돼버렸죠. 자,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징계, 사유에 관한 문제. 자, 마지막 징계 절차. 그러니까 절차에 관한 문제. 이 판례가 다 존재합니다.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벽에 위임했을 때 다 절차에 관한 위반 사항을 위임했을 때 이거 합헌. 형사처벌에 관한 단체 위임했을 때 이건 위헌. 왜? 아니, 여기 있잖아요. 정관이나 단체벽에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위임하면 안 된다고. 이건 위헌. 그럼 요게 이제 요 판례죠. 최근 22년에 있었던 판례. 그러니까 징계 사유나 징계 절차에 관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합헌. 왜냐고요? 이거는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를 하기보다는 징계 사유에 관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라는 거고, 절차에 관한 중대한 절차의 하자 문제, 절차상 하자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 영역에 가깝잖아요. 범죄 처벌 영역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범죄 처벌을 단체벽에 위임하는 건, 형사처벌을 위임하는 건, 단체벽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건 위헌이지만, 징계 사유에 관한 문제라든지 절차상 하자 문제는 행정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 영역과 형사 영역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단체벽에 위임했을 때 판례가 세 가지 있어요. 이제 자, 절차의 하자, 그다음에 징계 사유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형사처벌을 위한 단체 협약 위반했을 때 세 개는 따로 반드시 판례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중요한 판례요. 뭐 정답에 관한 지문은 아니었더라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자, 여기서는 옳은 지문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건 위배되지 않았다. 왜?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건 합헌이라니까요. 위배되지 않았다니까요. 형사처벌에 관한 저부 위임했을 때, 그랬을 때는 그건 위헌이라고요. 두 번째, 정치자금법 조항에 이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다. 기부. 에이, 기부는 누구도 알죠. 대가 없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 없이가 아니라 뭔가 기부를 대가 없이 주는 거고, 뭐 또 여기는 정치자금, 자,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으면 안 되죠. 이거 부정한 축제가 될 수 있고, 부정한 또 선거, 정치자금 이거 활용되면 안 되는 거, 엄격히 가는 거죠. 금권선거, 권력선거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부라는 부분은 명확성치에 반하지 않습니다. 명확성치에 반한다? 벌써 틀렸네요. 2번도 틀린 지문. 3번 볼게요. 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 유동화, 그러면 이런 거 진짜 선박, 자동차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에, 그래서 뭐라는 거야? 유동화 자산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 땅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영리를 스스로 해갖고 뭔가를 돈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뭐한다? 자, 유동화라고 안 하고 그냥 고정자산 이렇게 표현하죠. 유동화 자산은요, 선박이에요. 선박은 등기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 선박을 등기해놓고 가만히 세워놓나요? 아니죠. 선박을 운행하면 계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목적으로 선박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박을 운행하면서 뭐가 나온다?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나오니까 그렇게 뭔가 계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해내는 자산들을 합쳐서 유동화 자산 이렇게 표현하죠. 고정자산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유동화 자산에 관한 부분. 자, 따라서 자산 유동화 계획에 의하지 않고 여유 자금을 투자한 자, 당연하죠.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라 자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따르지 않고 여유 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어떤 행위가 자산 유동화 계획에 의하지 않은 여유 자금의 투자로서 처벌되는지에 관한 합리적 객관적 해석 기준을 법관의 법포충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배우면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들 이게 유동화 자산, 그래서 자산 계획, 유동화 자산 계획에 따르지 않고 여유 자금 투자한 거, 이건 여기 계획서에 의하지 않는데 이 방법이 아니네. 누구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법관의 법충적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거에 딱 기준이 마련됐으니까 이거는 그 용어를 사용한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죄형법정지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네요. 3번이 정답이었어요. 유동화 자산, 뭐 저는 많은 판례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겠죠? 자, 4번 볼게요. 그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부분에 연간 포탈 세액이 10억 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연간 그러면 1년 아니에요? 이걸 갖고 뭐 10년, 뭐 20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연간 포탈 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는데, 연간의 의미가 한 해 동안 불분명하여 한 해 동안의 포탈 세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지, 수년간 포탈 세액을 합산하여 10억 원 되면 한 해 포탈 세액이 10억 원 미달하더라도 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아니죠.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연간은 1년간이잖아요. 자, 따라서 옳은 지문은 3번 지문이었는데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기부, 연간 명확성치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당 유동화자는 말을 했을 때도 명확성치에 반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살펴봤지만 요거에 관한 기본적 내용과 판례 연결해서 꼭 학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도 매일매일 헌법 인형쌤과 함께하는 찾아오실 거죠?